자, A 행정청이 B 행정청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면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그 A 행정청이 자기의 원래 권한인데 위임을 해가지고, 물론 B 행정청이 자기 권한으로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합니다만, A 행정청이 원래 자기 사무니까 이때는 이제 위임청이 그 사무 처리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쉽겠죠. 예를 들면 국가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했다. 라고 하면 고유적으로는 국가 사무니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수임청이 그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면 대국민과 관계에서 그 사무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 이런 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이 수임청이 받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뭐 가름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비용 부담 원칙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다음에 그 지방재정법 이런 데 보면 그 위임한 국가가 스스로 행해야 될 사무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는 그 비용을 교부를 해야 된다. 또는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 있지만 또 다르게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행사 방법일 때는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한이 위임이 됐다. 대리의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고, 권한을 위임하면은 A 행정청이 B 행정 권한을 이전하면 이제는 B 행정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위임이나 위임 장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한의 의사결정 권한은 넘어가지만 대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원래의 A 행정청이 있다. A 행정청이 B 행정청에게 내부 위임이나 위임 전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B 행정청은 권한 행사, 의사결정 자기가 하지만 대외 표시할 때는 A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A 행정청이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장관을 할까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차관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다고 가정하면 1차관에게 위임 전결 또는 내부 위임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B차관이 원칙대로 한다면 권한 행사할 때는 자기가 의사결정하지만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행정작용, 권한을 처분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명의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B차관이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외에 표시했다. 이렇게 하면 그 처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행정청이 이름으로 대외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건 비행정청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비행정청은 그런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원래 A행정청이 있고 권한이 넘어간 건 아니니까. 권한이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다수 견해고 우리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 행정 권한, 내부 의사결정 권한은 갖고 있고 단지 대표시를 행정청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 그거는 표시상의 어떤 형식의 형식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대표시상 형식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위법하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교선 교수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내부 위임이 예를 들면 내부 위임이
그 보조기관에게 간다면 보조기관 자체는 원래 행정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에 명백하다고 봐서 무효이고, 그 다음에 하급행정기관에 갔다. 하급행정기관은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제3자 볼 때는 행정청일 수도 있겠다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하자가 중대에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차관이, 예를 들면 장관이 이 1차관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했는데 1차관이 의사결정 내부위임이나 위임정결 두 가지 하나를 했는데, 또는 위임정결이나 내부위임을 했는데 차관이 자기 이름으로 대표시했다면 그 차관 입장에서는 대표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국민 입장보다 권한 없는 자 같은 처분이라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막 행정법 공부를 하는 학생들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위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 위법에는 무효인 위법과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할 때는 그 무효인 위법은 아마 하자, 혐의라고 합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그럴 경우는 무효다라고 하고, 위법하긴 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거나 또 명백할 정도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위법이 되면은 그거는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그 무효다라고 다툴 수가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라면 하자가 중대하거나 중대하고 명백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는 행정쟁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해서 취소를 시켜야 되고, 만약 그 기간이 경과했다, 도과해버렸다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서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인 위법과 취소인 위법은 그런 대단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장관이 차관에게 내부 위임을 하거나 위임 정결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는 차관이 의사결정 자격을 하지만 대표시는 장관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했다, 차관 명의로 했다. 이럴 때 국민 입장에서는 차관 이름으로 한 어떤 처분은 장관이 권한이고 차관은 권한자가 아니니까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다. 권한 없는 자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래서 무효라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래도 그 의사결정 권한은 있었지 않느냐. 다만 대표시하는 권한, 그게 잘못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시는, 그래서 위법하지만 중대한 위법이라고까지 가겠나. 이제 이런 입장에 중대 명백한 위법을 볼 수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 라고 보는 소수 견해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또 교과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다면, 일단 장관이 1차관 있고 2차관이 있는데 1차관에게 내부 위임을 했는데 2차관 의사결정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지 않는 2차관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의사결정해가지고, 그러나 대표시는 장관 이름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그 법적 권한, 국민 입장에서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가? 위법한다면 무효인 위법인가? 취소한 위법인가? 인데 판례는 이 경우에는 아까 경우와는 달리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장관 명의로 갔다. 대외적으로는 장관 원래 권한 있는 자 했죠. 그러나 의사결정 권한 없는 자가 관여를 했다. 그런 위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 표시된 그게 국민 입장에 그게 중요하니까 그 중대한 그런 또는 그 명백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임 기관하고 자 이걸 봅시다. 그 위임청과 수임청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행정 권한을 A 행정청의 권한인데 이거를 B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면 이 A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볼 때, 이제 여기 이제 차이인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권한이 완전히 A 행정청 권한인데 B 행정청에 가버렸어요. 그럼 B가 자기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A가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위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권한을 자기가 이미 넘겨주고, 자기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원칙적 이론적으로 볼 때 위임을 하면은 그런 지휘 감독 관계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다만 아까 말한 데 위임이 어떤 경우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그 하급 행정기관이거나 또는 보조기관 밑으로 있는 거죠. S9. 그래서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에게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위임이라는 것 때문에 지휘 감독은 아니지만 보조기관 하급 행정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자기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위임청은 그 수임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게 된다. 위임 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 때문에 지휘 감독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실정법 규정에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임 위탁 가릴 것 없이 위임 기관은 수임 기관 또는 위탁 기관은 수탁 기관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가지고 필요한 지시나 지시도 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때는 취소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실정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위임은 상하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탁 관계일 때는 독립한 법조체의 관계인데 권한이 이전되고 상하 관계도 아닌데 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이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실정법에서 위임이든 수탁이든 간에 위임기관과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또는 수임기관과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고 수임기관과 수탁기관의 어떤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는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행정권한에 이미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이론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실정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청은 수임청,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다. 특별권리 관계다. 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관계는 특별권리 관계,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